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전문가들의 수능영어 1등급 전문가 이현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수능의 기초과정 중에서 어휘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어휘기도 하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독해하는데 또 듣기를 하는데 그죠? 또 쓰기를 하는데 필수적인 게 이 어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휘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뭐로 나오냐면 첫 번째 보시면 어휘학습법에 mindful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자, mindful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획일적으로 단어를 공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마인드풀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풀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한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최대한 우리가 적은 시간을 써서 한 번 기억으로 절대 까먹지 않게, 그죠? 쉽게 말하면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단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하루, 그렇죠? 자, 데이 1, 데이 2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체계는 데이 30에서 쉽게 말하면 데이 50까지, 그죠? 자, 한 데이에 보통 40어휘에서 30어휘 이렇게 해서 40어휘다면 30대이면 1200단어, 40대이면 1600단어가 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0대이면 2000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장들이 많이 편제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외울 때,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죠? 학원에서처럼 테스트 보기 전에, 뭘 합니까? 잠시 공부할 시간을 주죠. 그죠? 자,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받고, 자, 어휘를 테스트해서, 이제, 다 맞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격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런 맥락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자, 망각, 곡선 및 인지를 고려한 어휘학습을 공부할 테고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어 학습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자, 장기 어휘학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망각하지 않는 어휘학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뭐들이 있냐면, 그렇죠. 뜻 많은 단어 쓰고, 왜 이렇게 한 단어에 뜻이 많은지, 자, 이런 어휘를 다이어라고 합니다. 이 다이어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논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뭐에 관해서 논할 거냐면, 자, 우리가 국어에 보시면, 우리 국어에 우리가 한글이 생기기 전에 한자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60% 가량이 한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 한자를 알면 나머지 어휘들을 합성되는 어휘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렇듯이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문자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라틴어와 그리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유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훨씬 어휘 학습이 쉬워집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어원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어원학습. 자, 어원을 통한 학습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싫어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 자, 특히 미국 회화나 아니면 일상어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죽다라는 표현을 die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pass away라는 자, 이런 이어 동사들, 그죠? 자, 말하자면 우리가 수거라고 그러나요? 자, 약간 뭐 정확한 용어는 하지만 자, 이런 수거 학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오늘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요, 우리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자, 장기적인 어휘 학습이죠. 즉, 우리 머릿속에 오래 남기는 어휘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기억은 장기, 단기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겠지만, 자,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듣기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죠? 자, 들어서 내용을 기억했다가 문제를 풀고 나서 망각해도 되는 자, 이런 것들은 상관없겠죠. 그죠? 작업 기억 또는 단기 기억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치는 입장이나 아니면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외운 단어가 평생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수능 때까지도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장기 기억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자, 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장기 기억에 초점을 두고 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제가 이거 띄워놨죠. 그죠? 자, 망각 및 인지를 고려한 어휘학습인데요.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죠? 에빙하우스라는 분이죠. 그죠? 자, 이 심리학자께서는 망각 곡선이라는, 자, 우리 인간의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외우고 100% 외우고 난 다음에도, 자, 20분이 지나면 58%만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58%만 기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로 바뀌어요? 44%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9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요? 자, 36%. 자, 하루가 지나면 34% 정도만 기억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버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28%, 2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학원에서 단어를 외웠어요. 자, 외웠는데 그 다음날 지나면 20%대로 기억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100단어를 외웠다면 28단어만 기억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망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그 다음 분을 보시면 자, 해결책이 제시될 겁니다. 자, 조금 옮겨갈게요. 자,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또 우리 망각을 그쵸? 잊어먹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자, 1일차에 우리가 많이 까먹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많이 까먹었었죠. 그죠? 많이 까먹었지만 자,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그죠? 자,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자, 1차 뭘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시면 복습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 그걸 까먹고 나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차로 복습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럴까봐 3차적 복습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차적 복습까지만 이야기했어요. 4차적 복습을 하고 나니까 이 표를 보시면 거의 몇 프로로 기억한다고 되는 거예요. 90% 정도를 기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90% 이상 기억하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기억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몇 번 반복해야 된다? 그렇죠. 4번 내지 5번. 5회 반복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4회에서 5회를 반복하시면 뭐 될 겁니까?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실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맞게 의학습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자, 뭐 그 설계를 하실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단어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책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데이 1부터 쭉 해서 뭐 데이 50까지가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아까 에빙하우스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자,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 자,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는 이렇게 데이 1을 하루에 다 하고, 데이 2를 예를 들어 데이 1을 월요일 날 하고, 데이 2를 화요일 날 하고, 데이 3를 수요일 날 하고, 이렇게 쭉 해서는 반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한 줄을 둘로 자릅니다. 둘로 자라서 월요일에서 수요일과 그 다음에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자르고요. 자, 우리가 또 마지막 그 한 주 복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요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월수에, 자, 데이 1부터 3까지, 자, 목토에 데이 4부터 6까지요. 그죠? 자, 데이 7은 남겨두세요. 너무 빡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학습하면 좋겠죠. 자, 데이 1, 3를 하나로 묶어서요. 데이 1을 월요일 날 하고, 데이 2를 화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데이 1, 2, 3를 묶으면, 많으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30단어 기준으로 해보시면 90단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자, 90단어면 그렇게 많은 단어는 아닙니다. 자, 이 90단어를, 자, 월요일 날, 자, 1차 학습합니다. 1차. 1차 학습해요. 자, 1차 학습하시면 뭐, 100%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90% 정도는 학습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2차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무조건 100%죠. 그죠? 요렇게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3차를 하실 텐데, 이거는 뭐 100% 플러스 뭐 하셔야 됩니까? 확인. 자, 그리고 그 수요일 날 뭐 할 겁니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자, 근데 요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2번이 빠졌는데요. 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학습을 하실 때 또 1차, 2차, 3차라고 해서 또 주의하실 거는, 자, 1시간 공부한 게 1차고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끊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죠? 자, 즉 뭐냐면, 월요일 날 공부하실 때, 자, 이 월요일 날 공부하실 때, 오전과 뭐 합니까? 플러스 오후를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전에 90%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해서 100%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면.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화요일도 마찬가지 오전, 오후로 나누시면, 자, 그렇게 보시면 월요일 날 오전 30분, 오후 30분, 화요일 날 오전 30분, 오후 30분이요. 자, 수요일 날 오전 30분. 자, 그 다음에 오후 30분. 그죠?
자, 그리고 테스트는 최종적으로 수요일 날 저녁에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보니까 월요일 날 2번이고요. 화요일 날 2번이고요. 수요일 날 2번이요. 6번이네요.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확인하고 또 테스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틀렸던 것들을 재차 확인하시면, 자, 우리가 차수로는 그렇게 했지만 횟수로는 내가 4차지만 횟수로는 몇 번이 돼요? 오히려 7번에서 8번 공부하는 셈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확실한 장기 기억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요. 자, 한 주를 2개로 나뉜다. 월수금, 화목토로 나뉜다. 그리고 자,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고 2 내지 3을 묶어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하되 오전, 오후, 즉 시차를 두셔야 합니다. 1시간 공부를 하루에 다 하지 마시고 30분, 30분으로 쪼개서 시차를 두고요. 왜? 시차를 두어서 외운 걸 까먹을만 하면 다시 되살려주고, 까먹을만 하면 되살려주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월요일 2번, 화요일 2번, 수요일, 오후에는 못하고 오후에 테스트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번은 보셨기 때문에, 자, 장기 기억으로 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테스트 전에는 절대 단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 테스트 전에 봤던 기억으로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테스트 전에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는 보지 마시고 바로 테스트에 임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장기 기고로 갔기 때문에 단어장을 2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반복하실 때는요, 우리가 데이 1, 2, 3를 하나로 묶어서 했지만 2번째 하실 때는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는 2배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6개 내지 7개를 한꺼번에 보셔도 됩니다. 왜? 장기 기억으로 외웠던 것들은 거의 까먹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확인해서 그것만 공부하고 다시 테스트를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테스트를 볼 때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보셔야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테스트를 볼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이 테스트를 볼 때는 또, 자, 잠깐 넘어가서요, 그냥 단순하게 쭉쭉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자, 지금 여기 예시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예시로 제시했듯이요,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드시 테스트지에 써서 확인하세요. 자,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서 정확하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테스트지를 통해서 써서 확인하시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2번째, 자, 뭐로 돼 있냐면, 그렇죠, 말로 내뱉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있다면 친구한테 단어장을 주고, 자,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 그것들을 한 번씩, 자, 친구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고, 친구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고, 자, 이렇게, 자, 말로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써보거나 말로 해서 꼭 정확한 기억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망각 곡선과 어휘학습인데요. 자, 우리가 인간이 에빙하우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배우고 나면, 자, 거의 50% 정도를 하루 만에 까먹어요. 그죠? 하루 아닙니다. 1시간 만에 까먹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까먹기 전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1시간 지나고 까먹었을 때쯤 복습을 해주고, 복습을 해주고, 복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4번 내지 5번을 반복해주면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때, 자, 일주일을 월요일 날 데이 1,
화요일 날 데이 2 이렇게 쭉 해서 데이 7까지 하지 마시고 일주일을 2개나 3개로 쪼개서, 자, 예를 들어 2개로 쪼개는 방법 말씀드리면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쪼개서 하시고, 월수금해서 데이 1, 2, 3를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뭐 90단어, 30단어, 데이 1에 30단어라면 뭐 90단어가 되겠고, 40단어라면 120단어 되겠는데, 그죠? 자, 그거를 월요일 오전에 한번 보시고요. 월요일 오후에 한번 공부하시고, 또 화요일 오전에 한번 공부하시고, 화요일 오후에 한번 공부하시고, 자, 수요일 오전에 한번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에 테스트. 이렇게 하면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드시, 그러니까 1시간을 공부하되 하루에 다 하지 마시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쵸? 까먹을 만하면 다시 외우고, 까먹을 만하면 다시 외우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할 때는 반드시, 자, 글로 써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말로 해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